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에 특별한 세 분의 목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얼굴 생기신 거는 다 젊은이 청년들 같은데 안수받은 목사님들이신데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청년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세 분 목사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야, 와, 이제 네. 우리 킹덤 청년부 네, 우리 세 분 목사님이신데요. 뭐 우리끼리는 잘 알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본인들 소개를 좀 우리 목사님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제 킹덤 청년부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오영수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 청년부를 맡고 있는 노명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저도 킹덤 청년부를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은 결혼을 하셨고, 네. 우리 목사님은 결혼 안 하실 예정이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독신 아니시고. 네. 네. 남자, 여자 좋아합니다. 오케이, 우리 이승현 목사님은 이제 싱글 목사님이시고, 네. 우리 두 분 또 목사님은 이제 결혼도 하시고, 그럼 어떻게 사모님하고 자녀 소개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9학년하고 6학년 또 아유, 남자의 둘 아빠입니다. 아유, 우리 감사하고요. 네. 저는 아내와 행복하게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노영 목사님. 예. 저 사모님은 어딘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뉴욕에 혹시 없어요? 뉴욕에 이제 오시면 아마 이 뉴요커 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또 우리 킹덤 청년부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청년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세 분의 목사님이 다 그래도 목회 안수를 받으신 3명이나 되시는 목사님이 한다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한 1년 전에 이제 저도 다솜이라는 대학부 청년부와 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강한 용사의 또 청년부 또 나이 많은 직장인들 청년 그룹이 있었는데 저희가 팬데믹 이후로 좀 하나 되어져서 원처치의 비전을 가지고 좀 더 시너지 있는 청년부를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합치는 것만이 아니라 좀 세대별로 또 연령별로 다양한 또 대학부와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또 3명의 교육자들이 또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청년부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 윤열 담임 목사님께서 또 당회원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또 해주셔서 이렇게 또 3명의 전임 교육자로 새롭게 이제 청년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전임 목사님들이 이제 청년부를 섬기는데 그러면 이게 뭐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도 되는 건가요? 그 안에서? 이승현 목사님께서는 이제 조금 어린 대학부 같은 이제 청년들을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은 저희 이제 오영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약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또 담당을 해서 굉장히 또 3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케어하시면은 굉장히 아무래도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자,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이 청년부 사역으로 굉장히 이제 특별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어떻게 되실까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좀 예배와 신방이 목사님 장거리 신방한다고 유명하시던데. 네. 장거리도 뭐 가고 있고요. 저희 목사님들 다 이제 거의 일주일을 다 이제 거의 신방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배랑 신방 그리고 또 중심되는 이 취미를 중심으로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들도 저희가 다 흩어져서 함께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청년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느 도시나 다 똑같은 일인데 왜 이렇게 청년 사역이 어려워질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답을 알고 싶어서 뉴욕에 온 거긴. 사실은 목사님께 좀 그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온 거긴 한데 저희도 아마 팬데믹 이후로 팬데믹이 아무래도 좀 정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체 기간. 네, 정체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청년들의 리더십이나 뭔가 청년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했던 시기가 2년에서 3년 정도가 비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키우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청년들에게 너희들끼리 재밌게 우리 함께 해보자라고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고 세우는 기간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하고 있는데 뭐 아까도 우리 목사님과도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확실히 세대의 변화와 문화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신방을 많이 한다는 이유도 네. 저희도 이 MZ세대의 청년들이 뭘 원하고 어떤 마인드로 이들에게 도전을 했을 때 클릭돼서 움직일지 그걸 저희는 듣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 의견들을 다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인데 네.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청년부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딱 뚜렷한 답은 있을 수 없겠지만 네. 저는 요 팬데믹 이후로 두 부류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부류의 청년들은 조금 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이렇게 모이는 청년들과 또 다른 한쪽 청년들은 이게 편하구나. 이렇게 그냥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나 혼자 잘 활용해서 쓰면 이것도 뭐 신앙생활 아닌가 하는 이렇게 또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을 쓰는 이유는 그 신방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방하고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우리가 모였을 때 한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건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자꾸 모이려고 하고 또 주중에는 저희 목사님들이 다 주일 예배 후에 집을 오픈해서 다 초대 청년들을 하거든요. 매주마다. 와, 대단하다. 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렇게 집을 오픈하고 이렇게 청년들을 계속 부르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챌린징한데 저희가 저번 텀에도 3명의 교육자들 집에 모든 순위 한 번씩은 다 방문했고 이번 텀에도 각 저희가 코이 1, 2, 3로 나눠서 목양을 하고 있는데 각 코이별로 이 연말 뭐 10월부터 연말까지 모든 순위를 또 저희 집에서 다들 순모임 한 번씩을 했을 정도로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야 뭐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혼자만 고생하는 거지만 우리 두 분은 사모님들이 굉장히 그러면 같이 함께 인발돼서 또 조금 수고를 해주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워낙 저도 한 16년, 17년째 청년부 사역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아내도 늘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마인드가 뭔지를 또 공감해주고 있고 또 우리 사모님도 저희 사모님도 또 약간 신학도 하고 상담학도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좀 사실 저희가 고민이 뭐냐면 여자 자매들을 깊게 케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자 전임 교육자가 있으면 사실 청년들한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요. 특별히 리나 사모님도 또 청년들 이렇게 카운셀링도 해주시고 저희 아내도 또 자매들 좀 카운셀링 남자에게 말하지 못할 또 그런 상담들을 자매들을 그런 케어를 좀 해주시죠. 야, 뭐 우리 청년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실 때 우리 앞으로 이 청년부 사역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져야 특히 우리 미국에 이민 온 혹은 또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온 혹은 또 직장을 찾아서 온 청년들 또 우리는 이제 한옥권 청년들이잖아요. 또 ES 2세들하고도 다른데 앞으로 우리 이 미주 지역의 청년 사역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져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선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 자체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우리가 선교지 가서 돈 안 아끼잖아요. 왜냐하면 생명 하나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막 갖다 보여야 돼. 갖다 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점점 교회 밖으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고넬료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찾아온 친구들에게 정말
뭐 여러 가지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부터 여러 가지 투자를 선교적으로 접근해서 뿌려주면 언젠가 열매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다방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하나만 해서는 이제는 이제 안 되고 다양성을 품어가면서 그 영역에서 선교적으로 좀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선교적인 접근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선교지죠. 이제. 네, 선교예요. 찾기도 힘들어.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바깥에 나가서 아이 한 명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는 일단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되려 이제 바라옵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선교적으로 이 영혼들을 품어서 선교사로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흩어져서 거기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제 길러내는 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참 진짜 이제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말이지만 이제는 이제 청년 하나가 왔을 때 우리가 같이 머리를 숙이고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 목사님은 어떻게 앞으로 이 청년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결국은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요즘에 저희 청년부 안에서 또 제가 바나바를 맡고 있는데 새가족 팀을 맡고 있는데 열매들이 맺히는 게 무엇이 있냐면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물론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친 후에 제가 꼭 그 친구들과 1대1로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고 순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꼭 만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순에 올라가면 그 친구들이 잘 정착을 하고 또 그 시간이 또 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한 번 더 이 친구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무조건 어떠한 시간이 있건 힘들건 뭐 하던 다 빼고 그 시간은 정확하게 잡아놓고 제가 스케줄을 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좋은. 그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또 목회자 한 명을 퍼스널리 알게 되는 시간이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부탁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것도 저희 워싱턴 중앙장교회 유흥열 목사님의 그 한 사람 찬양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족 한 명에게 목회자가 늘 그 오시는 주에 바로 연락을 드리고 또 이렇게 신방도 잡고 하는 것을 저희 청년부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가족 담당 목사님께서 그 주에 오면 바로 또 올라가기 순으로 편성되기 전에 만나서 식사 교제하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모든 교회가 이 청년부 사역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농담으로 청년부 사역을 잘하려면 담임 목사가 청년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기성교회가 청년들의 발이 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드셔요? 이게 참 너무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또 저 역시도 그거를 알고 싶어서 늘 지금까지 계속 바둥거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감과 소통 부분에서 어느 순간 좀 극단적으로 갔던 것 같긴 해요. 사회와 문화 가운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양분화되는 모습 가운데 청년들도 그 중간 지점에 있고는 싶은데 이제 좌우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지점들이 사실은 그 소통과 공감 부분에서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저는 이미 기성세대 어르신들도 이 공감과 소통을 더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또 청년들 역시도 그분들과 또 공감과 소통을 하는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전제로 그래서 사실 청년부 교육자들이 해야 될 건 바로 그 공감과 소통의 중간 지점을 그게 어떤 교회 어르신들, 당회원들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그거를 해나가는 숙제가 저에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소통을 풀어내는 또 그게 누구 잘못이고 누가 문제고 이걸 비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효도도 하고 또 청년들에게는 좀 깃발을 세워서 정말 우리 형님 또
어르신들이 했던 그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같이 나아가자라는 그 무먼트를 일으켜주는 노력이 끊임없이 네. 저희 청년부 교육자들에게는 숙제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소통이 참 맞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주저할까요? 집에서도 네. 그 부모님과 같이 있는 그것이 세대 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어른들과 이제 세대 간의 그런 차이라는 것을 극복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한 사람이 그 공감할 수 있는 세대가 위로 6살, 아래로 6살 그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 이상은 힘들다고 느끼게 된대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청년부를 봐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4년생부터 이제 72년생 어른 청년까지 30년 터울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의 이 청년부 안에서의 이 세대의 차이도 쉽지 않은 걸 보면 이걸 어른들까지 연장을 했을 때는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대 간의 그 벽을 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승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름을 보여주지 못한 게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어요.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찌됐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닮음으로 좀 세상과 역행하는 좀 역설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의 아주 큰 이제 핵심적인 일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는 진리는 외치지만 삶에서는 이제 진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들이 교회로 좀 내가 굳이 저기 뭐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가서 뭐 하나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게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돼요. 많이 좀 히포크레틱하다. 우리 기성세대가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예, 맞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 이제 청년부 사역자들은 또 설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게 어른 설교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설교를 퀄리티를 낮출 수도 없고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설교가 또 청년 설교인데 우리 세 분은 어떻게 설교를 생각하시고 정의하시고 또 준비하시는지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저는 일단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변하지 않는 이제 제 마음의 중심은 이제 영혼의 변화는 다른 무엇으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뭐 영화나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책은 일시적인 변화는 일으킬 줄 몰라도 정말 궁극적인 온전한 변화는 주의 말씀만이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준비가 저에게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이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영혼을 정말 모든 것이 바꿔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주의 말씀이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텍스트가 정말 이 심장부를 찌르게끔 저에게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좀 간구하면서 좀 준비를 이제 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이제 이 텍스트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정을 주목하라 이 얘기를 되게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려고 그 하나님 표정을 잘 제가 전달받아야 이것이 제 설교 가운데서 녹여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거는 되게 본질적인 이제 부분이라면 이제 소통 아까 말했던 소통과 공감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연구를 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부터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이제 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게끔 텍스트가 너의 삶에 말을 걸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
말씀은 음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거를 예쁜 그릇에 잘 담으면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이제 해서 정말 이 음식이 이렇게 갖다만 놔도 이 플레이팅 때문에 먹고 싶어. 막 먹고 싶게끔 이제 만드는 일들을 아무래도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지금 해오다 보니까 그 연구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예. 저는 이제 저의 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저희 교수님이 이제 프리칭 교수님이 이제 브라이언 채플 교수님이셨거든요. 크라이스트 센터도. 네, 크라이스트 센터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배운 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배운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그 원문으로 엑세지스는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석을 3편 이상은 꼭 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적용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강해 설교, 저는 강해 설교 위주로 주로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하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친구들이 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저에게 주었던 부분이 신방이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통해서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의 고민들, 이 친구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돼서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제 그 강의 설교문과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합쳐서 이제 설교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야, 이거 여기 우리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의외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방을 잘해야 된다는 굉장히 좀 저도 의외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비슷한 말씀 해주시니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에 대한 저는 설교도 저한테는 여전히 지금도 숙제고 더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해서 괴로운 영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 뭐 죽을 때까지 아마 그래서 제가 감히 뭐 설교란 뭐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이게 늘 지금도 아직 정립이 안 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고민인데 저도 이게 오카노 목사님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도 설교를 늘 30시간, 그러니까 30분 설교하면 30시간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 30시간에 그걸 심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괴롭고 그래서 늘 괴로워요. 사실 그거를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창념돼 있는 제 시간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시간을 30시간 확보하는 거는 그게 늘 부족한 느낌으로 올라갈 때가 간혹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옥 목사님의 그 설교에 제가 늘 간혹 지금도 이렇게 들을 때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본문의 칼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본문의 칼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프리칭을 하시고 전 또 류용렬 목사님께도 배웠던 거는 좀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지는 열정적 설교가 사실 중요하다. 그 패션이 들어가야 된다에 늘 주안점을 가지고 또 사실 청년들은 그 패션에 반응을 하니까 이게 나의 패션이 아닌 그리스도의 패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잘 준비돼서 꼴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민은 설교만으로 사람이 변할까? 이 퀘스천은 있습니다. 사실 설교만으로 이게 어떤 뭐 설교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설교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오카노 목사님도 그걸 설교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제일 잘하셨지만 사실 결국은 소그룹에서 풀어내는 걸 제자훈련으로 하셨던 것은 결국 그 설교나 그 본문이 나의 언어로 고백되어질 때 변화된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자훈련이든지 순모임이든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그 설교의 메시지를 자신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귀납법적 과정을 되게 중시하셔서 그걸 제자훈련이든지 순모임에서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소그룹 철학이 되게 중요하게 보셨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단순히
강단의 스피치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이어지는 순모임에서 자기들이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거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오랜만에 청년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굉장히 가슴이 뛰고 그러는데 그럼 옷도 사실은 입으신다고 그래갖고 이거 옛날 강한용사 이게 이제 입으려고 입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 빨리 다 쓰고 해야 하는데 우리 그 정말 청년의 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섬겼을 때 그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과 그 열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세 분 귀한 청년 사역자들을 뵈니까 더 그 마음이 또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뉴욕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청년들한테 한마디씩 위로를 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소망을 한마디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열심히 또 복음을 살아내느라 또 고생이 많으시고 함께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들고 열심히 잘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 이거 꼭 붙들고 마지막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 붙들고 우리 나갑시다. 화이팅! 네. 예. 네. 저도 뉴욕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3명씩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서 세탁하기 위해서 먼 거리로 세탁을 하러 가던 그 모습이 너무나 짠하게 기억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다 이 생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때로는 괜찮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그 동행하심으로 괜찮은 삶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청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들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청년들 화이팅!